여러분 이런 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런데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느껴지고 결국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린 채 조용한 밤이 지나갑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저는 최태현 박사입니다. 남성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수천 명의 남성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 남자가 맞나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문장 뒤에 얼마나 긴 침묵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참고 숨기고 포기하려 했는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30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하고 환자들의 변화를 두 눈으로 목격한 방법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고장 난 게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접근하기만 하면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매일 병원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발기력은 심장이 아니라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기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하체 혈액순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혈액이 하체로 충분히 흐르지 못하면 몸은 제대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아무리 무언가를 시도해도 근본적인 흐름이 막혀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건 진료실에서였습니다. 환자분들의 다리에 손을 얹을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혈액이 하체로 충분히 순환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이준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아내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분의 다리를 확인해 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아래로 혈액이 내려가기 어려워집니다. 혈관이 눌리고 흐름이 둔해지고 결국 하체 전체의 순환이 나빠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준서 씨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계단을 3분 오르고 벽에 기대어 스쿼트를 1분 하는 것, 총 4분입니다. 처음에 이준서 씨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2주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몸이 너무 강하게 반응했어요. 저도 놀랐고 아내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다리를 다시 확인해 보니 확실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왜 계단 오르기와 벽 스쿼트일까요? 계단을 오를 때 특히 한 번에 2칸씩 오르면 엉덩이 근육이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할 때 하체 전체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벽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 근육과 골반 주변 근육을 직접 자극하여 골반 쪽 혈류를 집중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부위는 성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대입니다. 이 운동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합니다. 밤새 가만히 누워있던 몸에 혈액순환을 깨워주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하면 효과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혈관이 이미 눌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한 번에 2칸씩 올라가세요. 엉덩이 근육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계단이 없으시면 의자를 이용해 오르내리는 동작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벽 스쿼트는 벽에서 약 30cm 떨어져 서서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약 90도로 굽힙니다. 너무 깊이 앉으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려가기 3초, 올라오기 3초. 이것을 10번 반복하면 1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문상길 씨도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침부터 몸이 확실히 달라요. 예전엔 아내가 늘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어요.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3일만 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을 꾸준히 하셔야 몸이 그 변화를 습관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드세요. 찬 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방금 만든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안에서부터 돕는 자연 영양소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붉어지고 체질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연 성분 중에 시트룰린과 아연의 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분들도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한재현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혈압 관련 약을 복용 중이셔서 특정 약물 복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시트룰린과 아연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고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하시도록 했습니다. 몇 달 후 한재현 씨는 웃으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부드럽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어서 좋습니다. 시트룰린은 수박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 이완에 관여하는 물질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과 관련된 미네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적정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참고 용량은 시트룰린은 하루 3죽기, 아연은 하루 10미리그램 수준이지만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연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2세 윤태경 씨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셨습니다. 주치의와 상담 후 이 성분들을 꾸준히 보충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 전체 순환이 개선되는 느낌이에요.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됐습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겼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문제는 뇌에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도 제대로 챙겼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몸이 아니라 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기능의 시작은 뇌입니다. 뇌가 신호를 보내야 몸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몇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뇌는 아주 빠르게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또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무의식의 자리를 잡고 어느 순간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포항에 사시는 68세 정구진 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은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 생각이 들고 나면 진짜로 실패합니다. 그분의 몸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저는 30년 진료 경험을 통해 감각 집중 이미지 훈련이라는 접근법을 환자들에게 안내해 왔습니다. 이것은 강한 외부 자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극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면 뇌는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자신의 긍정적인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동안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부부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때 느꼈던 몸의 감각, 자신감, 따뜻함에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면이 아니라 그때의 진짜 감정과 신체 감각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뇌의 긍정적인 회로를 자연스럽게 다시 활성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감각을 자주 떠올릴수록 뇌는 점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라고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조병석 씨는 이 방법을 3주 실천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 눈을 감고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반응하더라고요. 마치 예전에 제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조급함은 절대 금물입니다. 뇌는 근육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 3, 4주는 꾸준히 해야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패가 있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뇌는 실패도 학습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실천하실 때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함은 스트레스를 키우고 스트레스는 뇌 훈련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둘째, 실패했던 기억이 아니라 성공했던 순간 가장 자신감 있었던 경험만 떠올리세요. 뇌는 반복되는 기억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할 때 효과가 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는 특별한 무언가로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주는 놀라운 식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트룰린이 이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300백, 400g, 즉 중간 크기로 두세 조각 정도면 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굴입니다. 굴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아연이 풍부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50세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신선한 굴 서너 개면 충분합니다. 생굴이 불편하시면 쪄서 드셔도 되지만 튀김은 영양소가 많이 손실되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생선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어는 한 번에 150g 정도를 일주일에 2번 드시길 권합니다. 생선이 불편하시면 호두나 아마씨로 일부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 건강과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 분들이 원래 마늘을 많이 드시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식습관입니다. 하루에 생마늘이든 익힌 마늘이든 두세 쪽이면 충분합니다. 잘게 다진 마늘을 꿀과 섞어 아침마다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드시는 방법을 특히 권합니다. 석류도 있습니다. 석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석류 주스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50ml 정도를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입니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액순환과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삼차로 드시거나 말린 인삼 조각을 드셔도 좋습니다. 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마지막 선물 478 호흡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느낌은 있는데 중요한 순간만 되면 갑자기 힘이 풀려요. 마치 누가 브레이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즘 숨은 어떻게 쉬세요? 대부분 깜짝 놀라십니다. 숨이 문제라는 걸 상상도 못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기능은 부교감 신경이 강하게 작동할 때, 즉 몸이 진정으로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일 때 온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자리 잡는 순간 교감 신경이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478 호흡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추고 입으로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에 4번 반복합니다. 하루에 이것을 3번만 연습하세요.
해보세요. 특히 잠들기 전과 아내와 가까워지기 전에 하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이 호흡법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숨을 고르게 쉬었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두근거리거나 떨리지 않아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계단 오르기 3분과 벽 스쿼트 1분으로 잠들어 있던 하체 혈액순환을 깨우세요. 둘째, 시트룰링과 아연을 올바른 시간에 적정 용량으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보충하여 혈관 건강을 안에서부터 도와주세요. 셋째, 매일 밤 5분 감각, 집중 이미지 훈련으로 뇌가 긍정적인 회로를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넷째, 수박, 굴, 기름진 생선, 마늘, 석류, 인삼 같은 자연식품을 일상 식사에 꾸준히 추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전에는 478 호흡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 방법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비싼 의료기기도 필요 없고 복잡한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꾸준함입니다. 단, 모든 건강 문제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변화가 없거나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사시는 76세 강민혁 어르신은 여러 가지 건강 상태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무엇보다 제 자신감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60대, 70대, 심지어 80대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0대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50대인데도 벌써 포기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즉시 시작하세요. 계단 3분 오르는 시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간보다도 짧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가장 자신감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감각은 지금도 뇌 속 깊은 곳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저 다시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